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창직에 있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에서 얻게 되는 경험만큼 값진 걸음은 없을 텐데요. 오늘의 창직 시작은 어떤 분야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고객과의 소통으로 자기다움을 찾도록 도와주는 명함 코디네이터 유장효. 그만의 창직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누군가를 만날 때 주고받는 명함. 이 명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죠. 자기 PR 시대인 만큼 이 명함도 자기 표현의 새로운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에이지 브릿지 유장효 대표, 레이지 윤웅서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명함 코디네이터라고 들었는데요. 명함 코디네이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아마 생소하실 건데요. 명함 코디네이터는 보통 명함을 디자인해 준 역할들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명함의 디자인보다는 그 내용을 채워준 역할들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회사 명함 만드시면 회사는 정해져 있는 툴에다가 내용만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말고 똑같은 툴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만들어준 역할들을 하는 게 명함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명함 디자이너랑은 조금 차이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명함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명함의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했죠. 어떤 회사의 뭐 로고와 그 예쁜 디자인들. 아마 그 내용 부분에선 조금 저하고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네. 내용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이 됐던 회사가 됐던 어떤 중심적으로 어떤 거를 갖다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조금 더 고민해주고 그런 걸 이렇게 문장이나 혹은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마 명함 디자인하고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접는 명함이더라고요. 네.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되고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명함이 가장 최악의 명함이 있어요. 네. 어떤 명함이냐면요. 명함을 받고 네, 그렇군요 하고 바로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명함. 아마 그게 최악의 명함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받고 바로 집어넣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간 장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접어서 주면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이 펴보고 그걸 통해서 내용을 좀 보게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네. 개인을 표현해야 될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 예전에는 회사 이름,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예전에 활동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 그런 내용을 담으려다 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내용이 큰 종이가 큰 내용으로 이렇게 접는 명함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계신데 네. 이사님 사실 요즘에는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이 너무 흔해졌어요. 계속해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요즘에 창직을 하면서 그 새로운 직업 명칭에 코디네이터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 유장효 대표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 명함 코디네이터는 정말 딱 이 일에 적합한 이제 명칭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코디네이트라는 단어가 갖는 뜻이 뭐 연결하다, 종합하다, 조정하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단순히 명함에 자기 이름과 회사 명만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나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잘 표현할 것까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하지만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될 것들은 모두가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조금 더 특화하고 이것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명칭을 써서 조금씩 변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명함 코디네이터로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나요? 제가 그 2009년도부터 활동을 했고요. 네. 2009년도에 사업자 등록등을 먼저 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명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개인도 명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명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저희 주변에 보면 꼭 직장인들만 명함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 퇴직하신 분들, 그다음에 네. 저희 부모님들 사실 특히 어머니들이 명함이 없어요. 그렇죠. 네, 어머니들 특히 주부님들, 학생과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명함이 없으면 소개할 만한 거리가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연락책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은 해야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2010년 이후에 10년 말 정도. 그때부터 이제 명함 코디네이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좀 특이한 게
일을 하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는 하는데 네.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셨어요. 네, 저도 네. 그게 좀 특이했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계속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이 먼저 들어왔어요. 아. 네. 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하기 나서 얼마 뒤에 이제 명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누군지 물어봐도 대학생들이 명함을 만들고 싶대요. 네. 대학생들이 자기 진로나 하고 싶은 것들을 명함이 없으니까 말이 길어진대요. 네. 표현하는 방식이 길어지고요. 네. 그래서 명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그러려면 뭐 이렇게 학교다 일하다 보니 뭐 이렇게 세금 계산서도 필요하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시작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대고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죠. 2009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시니어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아, 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퇴직하신 분들, 예. 이제 보통 중장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분들을 관련해서 마케팅 쪽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네. 시니어 관련된 이분들한테 어떻게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 줄지, 그다음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포털이나 이런 걸 잘 이용하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했던 게 시니어들의 교육 쪽을 어. 담당했었어요. 네. 그래서 인식을 전한다거나 예. 이분들한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명함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시니어 관련된 회사에서 그 아마 창업 아이템도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준비를 했던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네. 실례지만 연세를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시니어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나이는 이제 34시고요. 아, 네. 네, 젊으신 네. 분이신데. 네, 그래서 시니어 일을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2008년, 7년 이렇게 되게 일찍이죠. 네. 시니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관심이 많습니다. 왜 시니어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 미래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나이 드신 분들이 뭘 하고 살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시니어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네. 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고 책도 읽게 되고 어.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의외로 많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니어 회사도 같이 일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음. 시니어 쪽은 지금도 많이 관심사지만 2008년도 이전에는 시니어만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좀 네,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신 건가요? 준비를 같이 하신 건가요? 준비를 같이 했어요. 네. 네, 그 시니어 분들한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명함이 없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퇴직을 하셨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명함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에 이렇게 짝짝 낙서를 하고 갖고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네. 얼마 사용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자기의 명함을 딱 놓게 되면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걸로 많이 인사를 하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자기를 존재를 표현할 만한 이 수단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누가 뭐 요즘 뭐 하고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뻘쭘하대요. 네. 소개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죠. 자기가 약간 나고자가 된 느낌이 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나면 본인을 대변할 어떤 것들을 찾기를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십니다. 예. 네,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하나의 직함, 하나의 회사 이런 것만 갖고 다녔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자기 표현할 만한 도구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명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재밌는 이벤트를 하나 했었어요. 네. 시니어 명함 만들어주기 이벤트라고 해서 근데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평소에 이 명함을 갖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으셨나 봐요. 예. 연락하셔서 나한테 명함을 좀 만들어다오. 나는 직함이 지금 없다. 그리고 나는 연락처를 공유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까지는 A4 용지를 찢어가지고 나만의 명함을 갖고 다녔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내가 이렇게 좀 만들어다요라고 요구 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하면 되겠구나. 네. 왜냐면 기존에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니어 분들이 가지고 가는 약간의 그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거기서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네. 한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같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네. 회사는 언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제가 2009년도 초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퇴직하고 나서 한 2009년도 말이니까 한 1년 동안은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조금 더. 네. 아무래도 회사 안에서는 그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 그래서 한 1년 동안 탐색하고 좀 나름대로의 좀 지식을 채우는
그런 시간들을 좀 1년 동안 가졌습니다. 시니어 관련 단체에서도 일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시니어 딱 시니어라고 표현되지는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지혜로운 대학, 지혜로운 학교라고 좀 바뀌었는데 네. 이제 시니어분들이 누구나 강사가 되고 누구나 수강생이 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초창기 때도 같이 저도 이제 강의도 하고 네. 시니어분들도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단체 중에 희망제작소라고 하는 단체도 있어요. 희망제작소, 네. 거기서는 이제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 하는 부서도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소기업들이나 혹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어떤 내용들 주고 네. 그런 내용들의 약간의 그 자원봉사 식으로도 활동하면서 무보수로 활동하셨군요. 무보수로 활동하면서 예. 거기서 주는 경험 가치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시간과 그런 것들 포함해서 무보수로 활동하고 네. 그런 경험들을 이제 그 시간 동안 쌓아갔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미지 컨설팅과 관련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사람들이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힘들지 맞습니다. 않으셨어요? 이미지 컨설팅은 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약간 연예인들, 강사들, 음. 나름대로 그쪽 뭔가 보여주는 분들이 사실 이미지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사람들 인식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미지가 꼭 그런 분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하는 사람들, 네. 혹은 조직 내에서조차도 뭔가 표현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지 역할들이 그때는 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 자신을 표현하고 내가 사람들의 관계를 맺었을 때 내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면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프리랜서라면 몰라도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는 명함을 만들어주잖아요. 네네. 그럼 새로 명함을 만들 생각은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안 하죠. 네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속 명함만 쓰게끔 하는 그렇죠. 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 회사에서도 다른 명함 만들면 약간 다르게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 가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전에는 조직 안에서의 자기 브랜드가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었다면 지금은 조직 안에서조차도 자기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인식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명함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회사 명함과 별도로 자기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명함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인식들이 예전에는 그 명함 내가 회사 명함이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회사 명함 별도로 개인 명함이 있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환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마케팅 혹은 1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찾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 안에 있는 분들은 좀 한계가 있으시고요.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이제 1인 기업들. 네,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좀 고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고충들이 있냐면 어떤 모임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 약간 안 좋은 인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는 사람들을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데 내 직업과 연관해서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판매하고 연동을 해서 네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약간 저도 그런 명함을 받게 되면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의도하고 상관않게 상황들이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요즘에 취미 명함도 만들어지고 취미 명함이요? 네, 취미 명함이요. 네. 그건 뭔가요? 내가 일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삶의 방향이나 가치를 가지고 명함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관심사 이것만 가지고 명함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 산약초라고 네. 산약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명함 직함에다가 뭐 산약초 큐레이터라고 직함을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어떤 분은 소나무를 좋아하신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니어 분이신데 그 소나무를 구경 가서 이렇게 보고 돌아오는 서클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분이 쓰는 직함은 소나무 구경꾼이라는 직함도 쓰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하고 삶의 어떤 취미 생활들을 이렇게 명함에 갖고 다니시는 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재미있네요. 네. 받는 사람도 정말 또 한 번 들여다보게 될 것 같고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은 명함의 필요성 언제 느끼세요? 저야 물론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업 활동도 하고 네.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저를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이제 드리고 받는데 궁극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이유는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나를 알리고 다시 나에게 연락을
그렇죠. 해달라는 의미로 명함은 그러한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요즘 같이 이제 한 가지 직업만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취미 생활도 굉장히 전문화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네트워킹의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명함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작점으로서 명함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명함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야말로 그렇게 제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작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년 차가 되셨으니까 네. 활동하면서 뭐 비포 애프터 달라진 면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 아까 해주셨지만 뭐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진 걸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거의 수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의 한 1, 2년 동안은 준비 과정이 있겠지만 네. 사람들이 그 명함을 만들 때 저는 이제 명함을 만들어주는 거 플러스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명함을 컨설팅한다라는 그 사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많이 수익도 없었을 뿐더러 네. 이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요. 처음에는 그게 많이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한 2년 차 넘어갈 때부터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컨설팅도 받으시고 네. 이제 단순하게 명함뿐만 아니라 명함하고 교육하고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네. 교육을 스태프들한테 명함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차이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1인 기업이나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그 집단의 특성은 다 똑같겠지만 네.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조금 어느 정도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네.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 경제적인 것들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요. 가장 네. 좋아진 건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네. 네. 예전에는 명함 코디네이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명함하고 차별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 왜 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주변에 명함만 하시나요? 혹시 봉투는 안 하시나요? 아. 네, 이렇게 똑같은 그 직업군에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명함 단순하게 명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혹은 메시지다. 조금 더 발전하면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구매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이 됐습니다. 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을 때 본인이 이제 발로 뛰면서 알렸기 때문이잖아요. 네. 굉장히 뿌듯함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족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주변 반응은 어때요? 예. 처음에 이런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반대는 역시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은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거 그냥 다니지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가장 큰 그때 문제점이 그거였죠. 알고 있는 걸 하게 되면 걱정이 안 됐는데 네. 모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가장 큰 걱정을 하셨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시점에 결혼을 했어요. 아. 네, 그 시점에 결혼을 했는데 네. 이제 와이프가 그런 쪽에서는 많이 밀어줬습니다. 오.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네. 앞으로 1인 기업을 하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지속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만약에 와이프가 그때 도움이 없었다면 네네. 혹은 이렇게 밀어주지 않았다면 그때 많이 아마 다시 진로를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일단 부모님은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나중에 와이프가 밀어줘서 그래도 그 처음에 고난들을 넘겼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아내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성장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30도 안 된 나이에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이제 활동도 하셨고 어떻게 해서 그 관심의 시작이 됐는지. 시니어분들이요. 시니어분들은 지금도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사회 문제라는 이야기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시니어분들이 앞으로 100세까지 사시고 앞으로 자기 인생을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도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접근하고 있지만 가장 사소한 것부터 필요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소한 게 뭘까 했을 때 인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명함. 그래서 시작 자체는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네. 나는 가장
간단하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이나 그런 것도 이제 명함으로 시작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 좀 가볍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명함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보통 그 내 인생 계획을 적으라 그러면요, 이렇게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크게 생각해 보면요. 생각해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적으라고 그러면 잘 안 적어지는데 네. 명함에 적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의 마인드가 달라지세요. 네. 왜냐하면 종이 한 장이거든요. 이게 9cm, 5cm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인데 네. 이 종이에다가 뭔가 담기 시작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조그마한 종이를 담게 되면 어.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줄여주고 네. 그다음 거기에다 표현하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고민들의 깊이가 더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기존에 있던 걸 버리고 새로운 걸 하면 어떨까 하다가 정리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까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명함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교육 프로 같은 데 가면 네. 실제로 받으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여성분들은 한 번도 이 명함으로 자기를 소개해 본 분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나이를 80이 넘으신 분이 네. 이 명함을 만든 케이스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나이가 좀 많으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운전을 안 하게 되니까 예, 예. 그때 자기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오,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명함을 딱 만드니까 그 운전면허증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 그 정도로 명함이라는 게 단순하지만 사실 단순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도구라고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명함을 연관시켜서 활동들을 했었죠. 네,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명함 문구를 만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광고의 카피랑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광고 전공하셨잖아요. 네, 광고를 전공했습니다.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아마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의 80% 정도 이상이 전부 다 광고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뭐 기업체를 가거나 이분들이 하는 전해주고 싶은 얘기를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메시지화 시켜주는 게 컨셉을 만드는 건데 네. 사실 광고도 똑같습니다. 광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담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컨셉을 담아주는 역할들을 광고에서 많이 따왔고요. 네. 그다음에 잡았으면 이제 뭔가 글을 남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피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보조 카피를 쓴다거나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그 광고에서 배웠던 것들, 광고와 함께 일했던 것들 그러면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고 그 경험들이 아마 그 녹아내서 지금의 이제 명함 코디네이터의 하는 역할에 있어서 충분히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사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광고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창직이라는 게 또 융합과 관련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광고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좀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라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 상품을 소비자에게 잘 알려서 많이 팔게끔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이제 광고가 더 이상 이제 그 시장에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뿐만 아니라 네. 상품, 개인, 국가 알려야 될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TV나 신문 뭐 이런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네.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알릴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채널과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광고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 학습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네. 새롭게 알릴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 있고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기 관심사에 연결을 시켜서 네.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예. 그 분야를 전통적인 광고 방식과 접목을 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놓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쌓게 네. 된다면은 이 포화된 광고 시장에서 벗어난 그렇죠.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포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틈새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명함 코디네이터를 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신 게 있다면 어떤 걸 하셨을까요? 공부라고 보다는요, 이렇게 네. 경험들을 새로 쌓는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무리 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디자이너 작업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아웃소싱하는 데들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디자인 관련된 책도 좀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끄집어내야 되고 네. 또 놓치는 부분들을 다시 걸러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그 시작하는데 가장 많이 도움됐던 게 이제 코치 기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치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래서 직접 코치가 되고 이 코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가는 것들을 많이 네. 배웠고요. 네, 그래서 코치 쪽 얘기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치하고 디자인.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수월하게 잘 흘러간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예, 어려움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 당시 돌아가 보면 일단은 한 2년 동안 수익이 없었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누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었고요. 물론 와이프가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제 저희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이 생활하는 그 부분만. 그래서 그 영역을 보면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지원 없이 했던 그 2년 동안은 상당히 좀 외로웠고요. 그렇죠.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게. 네.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이제 수익적으로 처음부터 많은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 상대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네. 새로운 일이다 보니까 일에 대한 방식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보통 명함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자인 요청하고 몇 번 정도 수정 사항들을 네. 주죠. 근데 이 명함 코디네이터의 특성상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명함을 컨설팅을 신청하고 이 제작하는 이 의뢰하신 분들이 항상 변동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 만들면 안 되겠다 또 바꿔줘라. 또 바꿔줘라. 변경 사항이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명함을 만들 때 이제 어떤 분은 한 3시간을 통화를 해서 네. 그분이 하고 있는 것들 다 받아서 수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음. 그래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분들에 대하고 다시 인식을 바꿔주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네.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을 요청한다고 해서 바꿔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어떤 규칙 같은 게 좀 세워져야겠네요. 네, 세워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세워주는데 초반에는 그 규칙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많이 그 규칙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규칙을 딱 적용해주면 네. 표현에다가 말아버려요. 어. 네, 그래서 최대한 열려 있고 그렇군요. 이제 제가 하다가 시간이 정말 허락되지 않은 부분 끊는데 최대한 그분들이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명함에 메시지를 스스로 찾게끔 혹은 찾게끔 도와준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게 훨씬 더 작업이 쉽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니어층은 고집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습 같은 게 있잖아요.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직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좀 팁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어려움의 그 근본 원인은 이제 뭐 세대 차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연령대에서 사실은. 이제 생겨나는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성공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네. 그 나이대를 살아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주위에 계신 이제 친지 어르신분들이 하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야기를 해보고 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 아이템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정말로 이제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네. 어른들과 또 이제 세대 간의 어떤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필요한 역량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량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신 네. 소통 역량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순발력일 것 같아요. 순발력이요? 오.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제 자신만의 이제 세계를 쭉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솔루션,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맞는 것들을 적절하게 그때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새로운 그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려면 순발력 있게 그때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세대 소통 전문가로 이제 뭐 라디오도 출연하고 계신다고 네, 네.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세요? 저는 이제 세대 소통이라고 하는 기본 출발점이 네. 같은 도구를 써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네. 그러면 같은 도구, 같은 환경에서는 조금 소통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세대 소통가의 가장 출발점은 이게 그 시니어분들한테 디지털 도구를 설명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 사실 그 어려운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물론 잘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 반면에 하다못해 스마트폰, 집에 있는 PC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 못해서 그렇죠. 내가 좀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되게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일단은 출발점은 같다. 그걸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방법들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들을 이제 같이 갖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하지만 어른들은 그걸 너무 간단한 건데도 못해가지고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명함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명함을 최대 몇 장까지 찍어보셨어요? 최대요. 네. 최대 1인으로 생각하면 뭐 어떤 분은 1000장, 2000장을 찍어보시는 계시고요. 이제 단체나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 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건 뭐 400명, 500명.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단체로 뭐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의 명함들 일일이 만들어줍니다. 보통 명함은 똑같은 400개 그렇죠. 명함에 이름만 바꿔서 네. 하는데 400명의 명함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원분들이다, 아니면 이 시니어분들 그러면 자기의 이 이미지하고 들어갈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일일이 하나씩 디자인 작업하고 네. 고민하는 것까지 같이 합니다. 같이 컨설팅하고. 컨설팅도 같이 하고요. 어우, 만만치 않은 작업이겠네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못하기 때문에 어. 이제 아웃소싱을 외주를 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셉을 잡고 어느 정도 초안을 드리면 이분들이 디테일한 작업들을 같이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자인화시켜서 제품으로 넘겨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명함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명함이 주는 이점들을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명함이 주는 이점은 단순하게 이름하고 연락처를 알려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함 코디네이터 역할을 처음 했을 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명함 코디네이터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이유들은 내가 그 뭔가 지식이 없어서 네. 경험이 없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명함 코디네이터라고 직함을 팔고 다니니까 네.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명함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는 책은 전부 다 스캔을 했습니다. 오, 네. 네. 그리고 그걸 다 정리를 해놓고 네. 해외에 있는 명함에 대한 사례들도 다 정리해 놓고요. 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명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른 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내가 하려고 하는 혹은 앞으로 할 계획한 것들을 명함에다 담으면 일단 스스로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맞아요. 행동할 수 있게끔 그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함 작업을 할 때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예전에는 이게 툴을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툴? 네. 그 어떤 도구들, 뭐 비즈니스 모델 툴이라든가 네. 아니면 포지셔닝 맵이라든가 그래서 예. 뭔가 컨셉을 뽑아주는 것들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 툴을 안 쓰고요. 아, 왜요? 툴을 쓰다 보니까 그 한계에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만 정리하는 단계. 네. 근데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사실 이 툴 자체가 거추장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현재 지금 필요한 것, 그다음에 미래에 하고 싶은 것, 그 사이에 갭을 줄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로 풀어가는 식으로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도구보다는 어떤 상담, 그다음 그 사람을 열려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고 계시죠? 예, 예.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계세요? 이제 명함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들은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혹은 자기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하는 건데 네. 명함 하나를 만들었다고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맞아요. 사업을 한다는데 명함 파셨어요 하지만 사실 그게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완성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인트가 포커싱이 개인으로 맞췄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뭔가 사업을 하던 아니면 뭔가 자기
자기의 취미를 하건 전문성을 쌓건 간에 이거를 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네. 식으로 사업을 영역 확장을 했어요. 오. 그래서 명함도 만들어주고 예. 그 명함에는 당연히 브랜드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홍보를 하거나 네. 자기네 거를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뭐 블로그를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 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고요. 아까 그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디지털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식하고 경험이 있는데 이 도구의 쓰임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디지털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영역들. 저희가 뭐 사무실을 차리려면 팩스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전화도 있어야 네. 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준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사업의 확장성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을 어떤 브랜딩화 해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사님이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확장성 괜찮은가요? 네. 뭐 사실 처음에 저도 이제 명함 코디네이터라는 이제 이 직함을 봤을 때는 네. 아, 이 명함을 잘 만들어 주시는 직업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키워드는 명함에서 그 삶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전 세계 60억 인구만큼 그 숫자만큼 삶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 자체가 네. 60억 인구로 확대된 거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스스로에게 유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영역으로까지 이제 확대를 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명함 하나를 만드는 것에서 삶으로의 확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사업의 대상을 확대시키는 차원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이제 확대 전략 방법은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디지털 코칭도 하고 계신데 사실 요즘은 이제 IT 시대다, 디지털 시대다 하다 보니까 모르면 안 되거든요. 네. 많이 알려주고 계셨을 때 현장의 반응 같은 게 되게 궁금해요. 현장의 반응이요. 네, 어때요? 시니어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난 듯한 느낌을 그렇죠. 줍니다. 네. 보통 시니어분들의 특성상 내가 못한다는 걸 잘 밝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코칭으로 접근한 이유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 교육으로 접근해 버리면 다 똑같은 사람들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수준이 높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수준이 낮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은 개별적인 소규모로 진행을 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것만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이제 배우셔서 친구분들이나 네. 자기 이제 집에 있는 아내분께 자랑도 하시고 네,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내가 사업에 도움을 받으시고 그랬더니 기존에 내가 생각해 못했던 세상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피드백이 좋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장성이 워낙 있다 보니까 대상을 확대하셨잖아요. 네. 좀 명함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름을 좀 바꿔보실 그런 의향도 있으신가요? 이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했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명함보다 사실 더 큰 범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그 고민의 항상 종착점은 바꾸지 말자로 됐어요. 왜요? 사실 저를 만나는 분들은 네. 명함으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1인 기업이 되고 싶은데 시스템이 필요해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고요. 네. 뭔가를 하려도 하다 보니 명함이 필요해라고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주변에 이제 고객들이나 처음 맞으신 분들이 명함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가 시작점이 돼야겠구나 생각해서 이 직함은 저희가 바꿀 생각을 좀 접었고요. 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처음에 아무래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직함은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함 코디네이터 어떤 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어서 그 이제 좀 약간 브랜드 효과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바꾸기는 조금 걱정이 되거나 두려움이 앞설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명함과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네. 그다음에 디지털 코칭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직으로 활동하신 분도 계시지만 개인의 영역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개인으로 활동하려면 아까처럼 브랜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전문적인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앞으로 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약간 비서 역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목표고요. 그런 걸 하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개인 컨설팅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것과 좀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게 이제 고민스럽고요. 예. 이제 컨설팅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비서 같은 경우에 그걸 대행해 주는 역할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행을 해준다거나 음. 이 부분들이 다른 게 걱정 없이 이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나머지 것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명함 코디네이터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퍼스널 매니지먼트 얘기까지 쭉 들어보셨는데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지금 유 대표님께서 굉장히 사업을 잘 하고 계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제 생각엔 유 대표님을 필요로 하는 그 시작점에는 명함이 있고 그 명함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그 이후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퍼스널 매니지먼트라는 사업까지 이제 확장을 하셔서 쭉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퍼스널 매니지먼트 사업까지 이제 확장을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 개인별로 제공돼야 될 서비스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이나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개인 한 분 한 분의 고객을 모실 때 그 접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그분만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정말 섬세하고 감성적으로 좀 터치를 해야지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나 하고 계신 일들이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만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디지털 사회, 앞으로 삶에서 이제 디지털 기기들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플러스 좀 더 트렌디한 우리가 개인한테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IT 기술 같은 것들이 앞으로 개개인마다 이제 이 기술들이 적용되고 사용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개인에게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걸 먼저 이제 써봐야겠죠. 네. 그것만큼 더 좋은 학습은 없으니 좀 트렌디한 것들을 먼저 습득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고객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하시는 것처럼 늘 고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1인 기업으로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1인 기업은 일단 외롭습니다. 외롭다. 네, 외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게 꼭 같이 하는 것보다 협업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퍼스널 매니지먼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거는 확실한데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이 직업적인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대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상품의 커스터마이즈된 시대를 지나서 상품의 이제 퍼스널라이즈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뭐 고객 그룹, 고객 유형에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 개개인마다 최적화된 그리고 꼭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이 제공돼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퍼스널 매니지먼트 사업은 이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제공될 수 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 커지는 시장만큼 지금 유 대표님께서 하시는 퍼스널 셀프 브랜딩 네. 사업 영역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망은 밝게 보입니다. 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창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직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발견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네. 명함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를 저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나만의 퍼스널리티를 만드는 어떤 시작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문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에이지 브릿지 유장효 대표, 레이즈 윤흥서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능성연구소 대표 서종우라고 합니다. 창직과 기업의 역할, 오늘은 5번째로 퇴직자 교육의 창직 교육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들마다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약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퇴직자분들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시죠.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부분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본인이 무엇을 재미있어 하냐라는 거죠. 무엇이 자신의 취향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퇴직을 하고 있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인생에 본인이 무엇을 재미를 느꼈는지, 나는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퇴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죠. 영화 국제시장에 드러나 있는 덕수 같은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퇴직을 앞둔 지금 시점에 가족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이 24시간이 올곧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대면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이 존재감을 확인하는 데는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취향과 재미, 삶의 여유, 여가와 균형감 있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자분들은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깊어져 있습니다. 일도 그리고 삶의 여유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귀농귀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재테크 등 여러 가지 재력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귀농귀촌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 삶을 계속 살고 싶은 분들은 연착륙을 원합니다.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비행기나 우주선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착륙하지 않는, 부드럽게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착륙을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착륙을 원하면서 건강과 돈과 친구 세 가지 정도만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업은 아닙니다만 프랜차이즈점을 내어서 지금 있는 일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시죠.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프랜차이즈점 오픈했다가 본인이 이때까지 쌓아온 20, 30년의 업무 역량과는 전혀 상관없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했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점보다는 창직을 선택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창직에 대한 도전을 퇴직자 프로그램에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30년 정도의 경험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경험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느닷없는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하지 마시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연계한 틈새 있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퇴직자 프로그램에 왜 이렇게 창직 프로그램까지 설계해서 넣어야 되느냐? 기업은 또 다른 성장 동력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발표되는 내용에서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틈새 시장?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는 최근에부터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은 시니어 시장이 엄청 커질 가능성이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아지는 시니어 시장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로 촘촘한 새로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주 부족합니다. 새로운 영역에서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만 그 기대감에 구체적으로 아이템이 없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그 20, 30대 청년들이 소비하는 그 신규 시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더디죠. 시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부각이 됐습니다만 실제 구체적인 상품들은 빠르게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창직 프로그램, 왜 퇴직자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느냐? 새로운 틈새 직업을 탐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에 도전하는 것보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보시자라는 겁니다. 제가 퇴직자에게 중요한 건 재미와 취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아주 주목해 볼 만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특정 카드 회사이기는 합니다만 취향이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트래블 라이브러리를 오픈하고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뮤직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그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색다른 업무를 하고 정보를 얻는 디자인 라이브러리나 그다음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는 시네 라이브러리 같은 취향의 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는 본래 상품을 파는 본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이 취향을 상품으로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이제 좀 더 선진 사회가 되고 고도화 사회가 되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일 것인지에 대해서 색다른 관점과 그 비즈니스 기회로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창직 분야로 본인의 지식과 경험, 삶의 연륜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취향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향에 대한 새로운 틈새로 직업으로 아주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은 시니어 시장에 대한 색다른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요. 퇴직자 여러분들은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경쟁자가 굉장히 많고 시장이 오랫동안 숙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회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진입하지 마시고요. 블루오션, 이제 막 시작되고 아직 경쟁자가 별로 없는 신규 시장의 블루오션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취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색다른 도전을 그리고 기업이 그것을 지원해서 본인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동력을 확인하시는 것. 서로가 상호 호혜의 원칙으로 서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자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시장 기농기촌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장 창업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지식과 경험과 그 연륜이 거기서 색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직이 오히려 훨씬 더 블루오션에 접근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이 퇴직자 프로그램에서 창직, 새로운 직업을 찾아내는 그 도전의식을 강조해 주시고 퇴직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실패와 실수를 반복 경험해 보시면 색다른 시장에 다시 한번 존재감 있는 내가 직접 기획한 일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창직과 기업의 역할 5번째로 퇴직자 교육 프로그램에 창직 마인드 교육을 넣어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업의 수가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여지가 많다는 거겠죠? 아직 기회가 많은 국내 창직 시장,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